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하도 답답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안 사건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진짜 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끼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예방을 할지는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보안 그쵸. 수사권이 절대 반드시 없애야 되고 오늘은 무슨 연탄가스에 비유했잖아요. 네. 조금만 그러니까 그 틈만 줘도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듯이 이게 무슨 보안 수사권이 그렇게 연탄가스는 사람을 죽이는 무슨 뭐 그런 수사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없는 게 제가 여권 의원들이랑 물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미 FTA나 뭐 이라크 파병 때나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 이제 지지층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렸던 것들이 향후에 이제 평가를 받은 건데 결과적으로 한미 FTA 하면 뭐 레칫 조항에 나라 망한다 하더니 뭘 망합니까? 그 약간의 선동적 성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성하고 지금 그 나중에 자신의 어떤 이실직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번 양보해서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전망에 대한 부분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분명히 전문가들이 안 돼 해도 본인 된다고 하니까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이름을 정청래법으로 시키자. 붙이자. 아예. 보안 수사권. 그거 많이 하잖아. 미국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형소법 개정안에 꼬리표를 붙이자. 그래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자. 그렇죠. 너무 많은 그러니까 뭐 양수학무 거북이야 두루미 이러면 그러니까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몇 명 있잖아요. 쓰리톱. 예. 그렇게 해서 가나다로 하든 뭘 하든 직급을 하든 나이순 하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를 제일 앞에 붙여야 돼 무조건. 그냥 당대표였으니까 이건 직급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정청래법. 아니 이게 정부안 안 된 거 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 시간 끌기 꼼수냐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막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 그게 의원 발의법으로 하면 의원들 이름이 어쨌든 대표 발의 공동 발의해서 그거요. 남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그까지 이제 노림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 법이 그렇게 대단한 법이고 좋다며 연탄가스를 다 막아야 된다며요. 몽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좋은 법에 앞으로 대한민국 100년 되게 이 좋은 법을 해준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또 기록을 해놔야 되겠어요.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문재인 정권 네. 때 이제 이거 이 얘기하면 이제 또 길어져가지고 우리 동접자 수에 이제 악영향이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또 총통님이. 내가 말을 하면 항상 댓글에 그런 거 달려요. 말이 길다. 네, 항상 그런 달려가지고 이제 슬픈데. 좀 길긴 하죠. 짧게 무슨.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6대 수사권만 남기고 검찰에 나머지는 이제 경찰에 네. 이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최선의 검찰 개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건 어떡하지?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또 뭐 경찰 자치제를 이제 도입해가지고 등등등 잘 안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만 했어요. 그 지금의 기준에 비하면 이건 개혁도 아니죠 사실. 그쵸. 지금은 뭐 수사 기소 완전 분리까지 했는데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 6대 수사권 남겨줬는데도 이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개혁이죠. 그랬는데도 당시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너무 수사가 많이 지연이 돼서 그때 예를 들면 저도 방송한다고 윤석열 때 방송 다 잘려가지고 방송계에서 퇴출이 됐지만 그때는 어쨌든 방송한다고 보도 출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네. 변호사분들이랑 같이 오늘은 누가 누굴 죽였다,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 이런 거를 항상 다룬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는 소리예요. 다. 이게 요즘에 맡은 사건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때 그 정도만 했어도 그렇게 수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해가지고 이제 중수청 출범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이게 변화의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를 사실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근데 여기다가 보안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로 대안 없이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보안수사 요구권만 지금도 보안수사 요구는 할 수 있으니까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는 상태로 간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다들 예상합니다.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저의 그냥 변호사 후배가 있어요. 변호사 된 후배가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정치 뉴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정치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 아이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봤어요. 순수한 영혼 변호사에게. 보안사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사안이에요. 그러면 여당이 이것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 있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용민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청래
전 대표 이름을 제일 앞에 붙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 안은 지금 공동 발의한다는 안은 김용민 안이거든요. 김용민 의원 안이 시민사회의 인사들하고 같이 얘기했다고 하는 안인데 이 안은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도 의견 일치를 못 보는 안이에요. 시민사회에서도 일부 인사들의 안이지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네. 안입니다. 그럼 이런 안을 어떻게 여당 안으로 추진을 해서 이걸로 어떻게 그 모든 어떤 이 빈 구멍이라든가 어떤 부작용을 다 막겠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결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정청래 대표가 돼서 그냥 추진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대표가 되더라도 연임을 하더라도 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쵸. 제발요, 진짜. 그 네. 정청래 대표는 이거 보안 사건 무슨 뭐 범민주 진보 진영 뭐 함께 뭐 서명 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 지금 보안 사건을 폐지에 아마 보안 사건 폐지 완전 폐지한다고 하면 그런 시민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이제 피해자들 대리해 온 변호사들이 가장 큰 우려가 크고 이제 아까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함께 했던 자문위원들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갈 문제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지역 순회 결정 그 경선 일정이 그쵸. 나왔는데 네. 이게 좀 이전하고 좀 달라요. 원래 이런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충청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점점 아니면 제주에서 시작하거나 점점 기세를 올라서 위로 이제 올라가서 수도권 파이널을 혹은 서울에서 하죠. 보통. 호남에서 하든가 마지막을 맞아요. 서울에서 하든가 네. 아니면 뭐 호남에서 하든가 보통 이런 그렇게 일정인데 이번에는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에서 끝나는 특이한 일정을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잡았습니다. 이거 좀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의도가 있죠. 어. 그러니까 전준희 구성부터 시작해서 네. 원래 그 민주당 이제 전준이 구성되고 나서 지금 이제 물어보면 당직을 전원 사퇴해야 돼요. 원래 전원 내려야 되는데 절반 정도 뭐 남겨 있나 좀 애매모호해요. 누군 내려고 누군 안 내려고 누군 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청래 전 대표가 있던 시절부터 예, 있었. 우당탕탕 이렇게 좀 조합이 돼 있고 정청래 전 대표가 이게 이제 호남에서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역위원장 한번 갈면서 이 전준이 구성 전에 지방선거 때 호남에다 자기 사람 다 꽂아놨어요 지금. 근데 원래 이제 권리당원, 이게 민주당은 권리당은 차등이 있고 표가 차등이 있어요. 네. 네, 대의원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군수가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이런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권리당원 표를 쥐고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호남이 33%라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 33% 갖고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당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나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공천, 네. 나의 자리, 나의 당직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설계를 좀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전준희가 출범하니까 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묘한 이상한 유니버스에 지금 전대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그 정청래 대표가 순풍을 탔을 때 통하는 거지 이런 지역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이걸로 전대를 엎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당장 우리도 이거 비판하고 들어가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상하네. 의도가 있는 거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논거가 뭐냐면 첫째 전당대 준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 얘기가 있는 것이고 둘째 정청래 대표 고향이 충청인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처음에 기세를 몰아가지고 정청래 네. 대표 우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파이널 장식을 한다 뭐 이거잖아요. 대전이 이제 파이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일단 충청이 정청래 대표 고향이라는 이유로 이번 이런 구도에서 굉장히 뭐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대세가 형성이 됐을 때 그걸 뒤집을 만큼의 어떤 뭐 몰표가 나오고 막 그럴 것이냐.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순서를 막 바꾼다고 해서 네. 이게 예를 들면 이 전에 충청에서 굉장히 정청래 대표가 큰 뭐 어떤 큰 차이로 뭐 이겼네. 그래서 수도권이나 호남에서 충청에서 이겼으니까는 우리는 전의를 잃었다. 김민석 총리 지지자들이 우리는 전의를 잃었다. 안 되겠다. 우린 진 것 같다. 뭐 이럴 거냐. 그런 효과가 없다.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순회 경선 뭐 저 노무현 아, 대통령 네. 될 때 뭐 그쵸. 그런 시기면은 또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그때도 안 그랬어요. 또 그때도 뭐 역절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히 없을 만한 서사인데 역전 서사가 만들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여서 계산대로 되지도 않을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돼서 네. 오히려 이게 전준희가 이제 이상하게 전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연이어서 나오는 의혹이 이제 연타로 이렇게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 일정 이렇게 세팅한 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나오는 요 의혹이라고 봐요. 그래서 친명계에서 도대체 이런 일정은 뭐냐 해서 혹시 그런 거냐 이렇게 친명계에서 의혹을 그렇죠. 제기하는 그러니까 거다. 이해는 안 되니까 네. 왜 이러는 아니, 건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딴 거 다 떠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흥행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전당대회는. 당원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관심이 네. 많아야 됩니다. 근데 흥행과 이게 흥행에 도움이 되는 일정인가 순서인가 싶긴 해요. 이제 1일날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서 시작해서 부울경 거쳐서 대구, 경북 찍고 전북, 전남, 광주 갔다가 경기, 서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마무리인데 좀 특이한 일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론컨대 네. 제가 5월에 이런 제보를 하나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이렇게 갈 것 같다고? 5월에 이제 그 지방선거 앞뒀으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지. 근데 8월에 이제 8월 17일 전대 날짜는 나와 있었거든요. 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대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관 그쵸.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네, 그쵸. 5월에 그래갖고 네. 당에서 저 민주당 사람 만나니까 대관하는데 그때는 이제 5월에 막 한참 선거전 막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삼성역 GTX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슈가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있었어요. 막 네. 부산 북갑 평택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갔는데 민주당 사람들 만났는데 킨텍스가 대관이 안 됐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 석 달 전에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밀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네. 있어요. 아니 대전에서 그래서 대전으로 예약을 했다길래 아니 그게 안 되면 전대를 미뤄야지. 오. 전대 날짜를 무조건 그 맞춰야 된다고 해서 킨텍스 대관을 못 하니까 그 이걸 대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위인설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민주당 관계자들도 의문을 표했어요. 꼭 정청래 반 정청래 표 아니어도 당직자 포함해서 거기 보좌관들도 저한테 한 말이 그 뭐 친명 이런 거 아닌 사람들도 그래요. 이건 이상하다. 보통은 네. 전체 설계를 하고 나서 날짜를 맞지. 날짜를 뭐 수능 날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는 건데 박아놓고. 그 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굳이 맞추려고 하는 거는 아. 킨텍스가 여름에 대관 수요가 좀 있대요. 여름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보통 야외 행사를 하죠. 8월이면 덥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에어컨 트는 실내를 많이 빌려요. 어떤 행사를 하면. 그러면 그때 하겠다고 하면 킨텍스를 안 빌리려고 한 거지. 안 빌리려고 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왜 이렇게 꼬였냐 이런 추론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대관이 되는 그럴 수 지역을 있어요. 다 모아놓고 순서를 짠 거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보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대전에서 시작을 해야 돼 해놓고 대전에서 시작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이제 저희 추론을 해보자면 만약에 광주 전남에서 만약에 1타 시작한다 칩시다. 서울. 초장에 정청래 대표 만약에 그렇죠. 거의 컷오프 정도로 나와버리잖아요. 끝나버려요. 게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절대 처음 할 수 대전에서 없다? 하면 2등을 하거든. 광주 전남은 3등 예약돼 있어요. 거의 지금 분위기가. 왜냐면 광주 전남에서 송영길이 1등이거든요. 가족 지금. 권리당원 표심에 따르면 네. 그렇다 이거죠. 아니 실제로 여론조사보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1위예요. 그럼 2등이 지금 김민수 후보로 그쵸, 송영길 전 나오니까. 대표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이 광주 전남은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 있어요.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오케이 좋다. 그럼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면 1등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몇 프로 나올지 몰라. 근데 대전에 가면 일단 내가 송영길은 누른다. 나름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첫 포석은 우상기에 무조건 놔야 돼. 바둑으로 보면 그거를 지금 한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재고 광주 네. 19